지놀라는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했던 축구 선수인데요. 특히 프랑스인들에게는 프랑스 축구 팬들에게는 프랑스의 마술사로 꼽히는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지단 이전의 아트사커의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지놀라는 1967년 1월 25일 프랑스 남부의 항구 도시 가생에서 이탈리아계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83년 자택에서 가까운 클럽인 생트 막심의 유소년 클럽에서 지도를 받고 1985년 18살의 나이로 스포르팅 툴롱 바레에 입단함으로써 축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데뷔한 지놀라는 프랑스의 촉망받는 유망주들 중 하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놀라는 레프트 윙어로 활동하며 2시즌 동안 61경기 8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우아하고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인 데다 잘생겼기 때문에 수많은 팬들을 양산했습니다. 화려한 드리블, 환상적인 볼 컨트롤, 그리고 강력한 슈팅을 보유한 지놀라의 필적할 유망주는 당시 프랑스에선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놀라는 1990년 브레스트로 이적했는데요. 브레스트는 1990년도 시즌에 강등되었지만 그는 혼자 빛났습니다. 1991년 지놀라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며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를 지켜본 앙리 미셸 대표팀 감독은 그를 국가대표로 발탁하여 알바니아와의 친선 경기에 내보내는 등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에 유로파컵 4강에 진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하면서 프랑스 올해의 축구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시기 지놀라는 제라르 울리의 프랑스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고 1994 미국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했고 17경기에 출장하여 3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환상적인 개인기와 드리블을 선보이며 프랑스 최고의 인기남이 되었고 TV에 여러 차례 출연하여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교한 기술력을 가진 좌측 윙어로 드리블 테크닉을 통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팬들과 평론가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던 그라운드의 마법사였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흔치 않게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윙어로 뉴캐슬 시절 페렌츠 바로시를 상대로 오른발로 데니스 베르캄프가 연상되는 트래핑을 한 후 바로 왼발로 쏜 데포알 발리슛은 이를 잘 보여주는 지놀라의 대표적 골로 회자됩니다. 또한 1999년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경기에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대를 2번 친 후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기어이 득점을 이뤄내는 신기를 보일 정도로 본인이 가진 기술력을 양발과 연계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양발을 이용한 드리블 돌파 기술이 특히 탁월했는데 상대 풀백 앞에서 공을 오밀조밀 드리블하며 상대의 태클을 유도하고 본인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특유의 드리블 스타일은 아직도 지놀라의 대표 기술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강인을 향해 극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PSG와 토트넘 등에서 활약한 다비 지놀라는 선수로서 이강인을 볼 때, 그의 이미지를 볼 때 그가 마요르카에서 활약할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졌다. 왼발로 경기를 할 때 항상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방식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움직임과 몸짓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강인이 PSG에서 꽃 피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다린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남겼다. 지놀라 이전의 이강인과 메시에 대한 비교는 이미 이전에도 나온 바 있는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는 지난 11월 16일 이강인이 A매치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선발 출전해 조규성의 득점으로 이어진 날카로운 패스를 칭찬하며 이강인은 메시 스타일의 도움을 선보였다. 한국 대표팀에도 힘을 실었다. 그의 어시스트는 훌륭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PSG에서 리그앙 데뷔전을 치른 이후에도 오른쪽 윙으로 출전한 이강인에 대해 리그앙은 메시가 남긴 거대한 자리를 채워야 함에도 특히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한때 차지했던 공간을 채우는 걸 즐겼다. 이강인의 새로운 고용주가 이날 거둔 수확 일부에 실망했을지라도 이강인은 PSG에서 데뷔한 첫 번째 대한민국 선수가 된 자신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다라고 메시와 비교하며 칭찬했었습니다. 아주 프랑스 축구의 자부심이 높은 프랑스 축구인들 중에서 동양인에게 테크니션의 대표주자가 극찬을 한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트사커의 본고장에서 아트사커의 창시자에게 엄청난 극찬을 받은 이강인 선수입니다. 여기에 엘리케 감독의 무한 로테이션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이 많은데요. 다른 선수들은 특정 포지션에 대한 로테이션에 가깝지만 이강인의 경우 윙부터 중앙, 제로톱 가리지 않고 모든 포지션으로 고르게 기용하고 있기에 오히려 선수의 폼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PSG 선수 출신의 해설자 그레이즈 페이즐리는 이강인의 주 포지션은 오른쪽 측면서 반대발 역발, 윙어로 뛰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그가 오른쪽서 뛰면 왼발잡이로 인사이드 포워드 형식으로 연계 플레이를 시도할 수 있는데 좁은 공간서 찬스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 엘리케 감독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스피드가 빠른 우스만 덴벨레를 무조건적으로 선호하는 상황인데요. 이강인의 우측 윙어 기용은 어디까지나 덴벨레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나 부진할 때 교체 카드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즐리는 이강인의 에너지를 의심하지 않지만 중원이나 제로톱으로는 뭔가 제 역할을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그는 감독이 원하는 패스 루트에 잘 적응하고 부지런히 뛰면서 경기의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선수다. 기본적으로 축구 지능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엘리케의 이강인 시프트에 대해 페이즐리는 뛰어난 선수로 축구 지능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 포지션으로 기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선수 본인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다. 좋은 퍼포먼스를 꾸준히 보이려면 선수가 특정 포지션에 정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PSG는 이적 시장의 연이은 영입 실패와 엘리케 감독의 전술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레퀴프는 마뉴엘 우카르테와 랑달콜로 무안이 같이 대형 영입이 크게 실패했다라면서 그나마 이강인 같이 저렴한 영입이 터지면서 상쇄하고 있지만 지금은 역대급 암흑기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매체 골닷컴은 유벤투스는 내년 1월 랑달콜로 무아니를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구단은 무아니가 악몽 같은 PSG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1998년생 프랑스 국적의 무아니는 전 유럽이 주목하는 공격수였는데요. 그는 독일 분데스리가 소속 아일라우트 프랑크푸르트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고 일찍이 유럽 다수 구단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것은 2022년도 시즌인데요. 그는 공식전 46경기에 출전해 23솔 17도움을 기록하며 구단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그 기록만 한정해도 32경기 15골 14도움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난 시즌에 앞서 PSG의 레이더망에 포착됐습니다. 프랑스 대표 구단인 PSG는 국가대표 공격수를 영입하기 위해 9,500만 유로 약 1,423억 원라는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한 금액만큼 기대도 컸으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무아니는 2023년도 시즌 40경기에 출전해 9골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데뷔 시즌이라는 점에서 한 시즌 더 기다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올 시즌 역시 10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PSG는 올 시즌에 앞서 지난 수년 동안 구단 최다 득점자로 활약한 바 있는 킬리안 음바페를 떠나보냈습니다. 심지어 시즌 초반 무아니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곤살로 하무스가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무아니에게 기회를 주는 대신 이강인, 마르코 아센시오를 가짜 9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이 전방 공격수 포지션에 익숙해짐에 따라 출전 시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아니의 현재 입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적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유벤투스를 필두로 다양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그에게 접촉했다는 보도가 반복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금액인데요. 메세는 무아니의 최대 몸값을 4천만 유로 약 6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아니가 PSG의 유니폼을 입었을 당시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